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가장 빅매치가 벌어질 거라고 예상되는 거 바로 서울시죠. 새누리당 후보들이 지금 구체화가 되면서 여권의 경선 분위기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 외의 현안들까지 같이 짚어봅니다. 박원순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근에 경청이라는 책을 출판하셨더라고요. 네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예, 뭐 이름 그대로 경청이죠. 그 경청의 한자 경자가 그 기울경자가 아니고요. 예. 존경할 경입니다. 그야말로 서울시정에 제가 지금까지 펼쳐왔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한 것인데요. 예. 서울시가 좀 조용해졌잖아요. 그죠? 서울시가 조용해졌나요? 많은 분들이 조용해졌다고 하죠. 아. 사실은 뭐 제가 취임할 때는 뭐 뉴타운 문제라든지 정말 갈등의 도가니였죠. 예. 그런데 지금 뭐 많은 것들이 해결됐지 않습니까? 뉴타운 또 재개발 사업, 세빛 둥둥섬, 뭐 용산 국제업무지구니 서울시를 굉장히 시끄럽게 했던 이런 많은 그게 또 이게 다 민생을 위협하는 일들이니까 예.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듣는 것이다. 정말 시민들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경청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더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 사회의 갈등 비용이 뭐 약 246조로 추산된다고 하니까 예. 이 잘 듣고 갈등을 잘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 뭐 1,000만 명이 사는 이 대도시에서 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근데 조용해졌다 서울시가 이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여권에서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정몽준 의원 아마 이번 주 중에 결심을 할 거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분이 뭐라고 최근에 그러셨냐면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활기가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이다. 말로만 서민하지 않겠다. 이분은 또 이렇게 너무 조용해서 문제 아니냐 걱정하시던데요. 그러면 옛날처럼 그렇게 막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갈등이 많은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저는 조용한 가운데 예?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서울시는 최근에 제가 취임한 2년새에 그 9위에 머물러 있던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세계 6위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그리고 3년 연속 컨벤션 5대 도시가 됐고요. 또 외국인 그 투자 기업이 지금 약 15% 늘어가지고요. 60억 달러, 약 6조 4,500억 올라갔거든요. 예. 서울 방문 관광객 수가 1,000만을 돌파했잖아요. 아하.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장을 꿈꾸는 분이라면 이런 좋은 것들을 보시고 막 서울을 시민을 부추겨 드리고 이래야지. 아니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거를 그렇게 스스로 지적하시면 글쎄요. 물론 뭐 선거니까 예. 당연히 그러실 수 있지만 저는 어떤 우리가 늘 긍정적인 것을 놓고 좀 논쟁하는 이런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로만 서민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예, 뭐 그거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 취임할 때 그 사회복지 비용이 뭐 전체 26%였거든요. 전체 예. 예산에. 근데 이게 32%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는 제가 들어올 때 약 20조가 되더라고요. 예, 원래 고건 시장님 시절에 6조였던 것이 이명박, 오세훈 두 새누리당 출신의 이 시장이 계실 때 거의 14조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20조 하룻밤 자고 나면 뭐 거의 20억 정도의 이자가 나가는. 그래서 매주 채무 감축 회의하면서 지금 3조 한 2천억 줄였고요. 예. 금년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뭐 처분한 거라든지 들어올 거 예상하면 6조 5천억의 채무를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서울이 정말 엄청나게 소리 소문 없이 바뀌고 좋아지고 활력이 생긴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저는 뭐 글쎄 새누리당 출신으로서 이런 말씀 정말 시민들에게 저는 모독적으로 들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시민 모독, 서민 모독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정몽준 의원하고 지금 여론조사해 보면요 격차가 근소하게 오차범위 안쪽으로 나오는 그런 조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또 어떤 조사에 따르면 뭐 그냥 비교가 안 되는 조사도 있죠. 뭐 그런 조사도 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아하. 제가 정말 현직 시장으로서
이 시민들의 민생을 챙기고 이런 일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시민들의 삶을 돌보고 예. 민생을 챙기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예. 지금 뭐 이왕 새누리당 후보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해운 예비 후보가 하신 말씀도 제가 한번 좀 전해보죠. 이분이 이제 최근 저희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서울시장 자리가 대권 노름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 대선으로 가는 어떤 중도장치처럼 이용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 나서는 분들은 대권 도전 안 하겠다. 대선 안 나가겠다고 각서 쓰고 나와라.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다들 그렇게 생각들 하시나 보죠. 각서까지 쓰라고 하니까. 저는 이미 이제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장 첫 취임하는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예. 서울시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1,000만 명의 대한민국 수도를 말하자면 책임진 자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자리가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냐. 그건 아니다. 정말 여기에 중심을 딱 잡고 올인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사실 드렸거든요. 예. 네, 근데 그렇게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각서를 쓰시고 하셔야 되겠죠. 아니, 그러면은, 이것을 디딤돌 삼아서 대선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하다가 잘 되면 대선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예컨대 선거가 지금 아직 그래도 한 100일은 남았는데. 그렇죠. 이런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일비하지 않고 예? 시장직에 올인하겠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사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라는 것이 결코 간단한 자리가 아닌데 그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저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조차 저는 우리 사회가 예? 좀 잘못된 사회다. 아니 시장 처음 취임하니까 벌써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대선 출마하시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죠. 초반부터. 시장이라는 자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뉴욕의 블룸버거 시장도 예. 10년 이상을 하셨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런던의 보리스 시장 같은 분도 2번째 지금 하고 계시고요. 예. 또 그전에 켄 리빙스턴 시장도 마찬가지고 파리의 들라노이 시장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그것도 무슨 큰 성과를 내려고 온갖 전시행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시정의 방침으로 삼은 것은 절대 내 임기 중에 끝내려고 무리하지 마라. 제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는다는 것,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서 서울시장을 반듯하게 올려놓는 것, 저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얘기 나오면은 늘 따라다니는 게 야권이 연대하느냐 마느냐 이 질문인데요. 어제 한 포럼에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순리와 민심에 순응해야 된다. 전략적인 연대는 안 된다. 이걸 언뜻 들으면은 연대하지 말고 각각 나서자 이런 의미로도 들리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늘 이렇게 말이라는 게 전체 문장이 다 인용이 되지 않으면요. 이 오해되는 요소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오해인가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정치 일정이 어떻게 될지 사실 알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또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로서야 제 중심으로 연대가 되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그거 제 마음대로 되나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시민들의 결국은 마음 또 시민들의 소망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저는 정치라는 것이 제가 정치해본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결국 시민들의 그런 꿈과 생각과 소망들을 우리가 존중해서 잘 숨겨서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민들의 뜻은 결국은 어디로 흐를 거다라는 어떤 느낌은 오세요? 이제 시민들하고 지금 한 2년 동안 열심히 같이 하셨으니까 서울 시민들하고. 저는 민심이 천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걸 억지로 해석해서 제 말씀 드리는 것보다 저는 많은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이 마음을 또 시민들의 수준을 믿습니다. 수준을 믿는다. 그 수준은 나의 재선일 것이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하고 제가 얼마 전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분도 서울시장 물망에 오르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출마 의사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 당시 그러니까 2년 전에 박 시장 당선에 힘 모았던 사람이라면 이번 그 시장 선거에 안 나서는 게 인간의 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뭐 노회찬 의원님은 사실 그동안 보면 늘 본인이 여러 가지 역경에 처하면서도 정말 바른 어떤 정치를 추구해 오신 분이잖아요. 정말 가시밭길을 걸어오신 분이죠. 저는 뭐 그분다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로서는 또 개인적으로는 고마운 일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노회찬 의원님 자신이 지난번에 서울시장으로 출마하셨고 예. 또 충분히 뭐 그럴 만한 이런 자질이 계신 분인데 예. 그런데 지난번에 뭐 제 선거 대책 본부장으로 또 활동도 하시고 그때는 야권이 다 힘을 합쳐서 밀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정상적인 그 4년의 기간도 아니고 예.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한 2년 남짓한 이런 기간을 했으니까 아직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AS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정말 고맙고도 또 어찌 보면 바른 말씀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른 말씀. 그럼 그 말씀은 안철수 의원에게도 통하는 걸까요? 품질 보증 기간 아직 지나지 않았다. 제가 뭐 그런 말씀까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알아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마운 것이고. 네. 예. 저는 근데 시민들이 말하자면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전략가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제대로 된 올바른 정치인은 미래를 생각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뭐 그게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인들의 덕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아닙니다. 모든 우리 모두에게. 알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만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간이 별로 없지만 제가 이 질문은 좀 드려야겠어요. 아마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뉴스 중에 하나일 텐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 사실은 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작년에 터졌을 때 뭐 시청 앞에서 시위 벌어지고 박원순 시장이 간첩 뽑은 거 아니냐 사과하라. 이런 보수단체들 항의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들이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런 말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거예요. 이분을 뽑은 것은 오세훈 시장 시절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런 보니까. 분이 있는 줄도 잘 몰랐거든요. 유우성 씨.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현실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그 증거 조작이 됐다고 하면 그리고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조작됐다고 밝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엄중하게 조사가 되고 또 처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안보라는 게 저는 저도 뭐 서울시장으로서 1,000만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근데 그 안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간첩 사건이 조작이 됐다고 하면 누가 그 안보를 믿겠습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작으로 확실히 드러난다면? 당연한 건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일각에서는 시민이 이렇게 간첩으로 조작돼서 처벌받는다고 하면 그 옛날에는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요새 최근에 뭐 재심으로 무죄가 되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요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박원순 죽이기 시나리오가 있었던 건 아니냐. 그러다가 이번에 조작이 어떻게 잘못 드러난 건 아니냐. 이런 의문 제기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뭐 당시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말로 데모를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뭐 저는 세상이 다 원칙과 상식과 합리성이라는 게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일부에서 그런 오바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대다수 시민들이 뭐 그렇게 판단하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이미 오 시장님이 채용하신 분인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탈북자들을 많이 채용하라고 당시 중앙정부 안행부에서 일괄적인 지침도 내렸대요. 권장도 하고 그랬죠. 다 그랬던 일인데 그걸
글쎄요. 그런 일이 저는 있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